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최근에 많이 문의가 오는 것이 뭐냐면, 최근에 우리 지수가 꽤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조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조정에 대한 어떤 좀 대비가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깊은 조정일지, 혹은 조정이 없이 갈지, 혹은 조정이 있더라도 금방 회복할지 사실 알 수는 없는 건데요. 좀 이 불안한 감들이 생기는 건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시장에서 보면 최근에 들어서 한 요 언저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서 좀 이렇게 2000포인트를 회복하고 나서부터 시장에서 인버스를 권하는 쪽도 많고 하는데요. 한번 저의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초를 대비해보면 연초에 이렇게 오르고 또 오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이 언저리가 그때 당시가 PER로 따지면 한 11배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때 하락이 이제 크게 두 번 있었죠. 근데 요때는 사실 요때 하락하는 요 시기 때도 사실 PER이 11배 정도까지였었고, 지금도 다시 상승했는데 지금도 PER이 한 11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때 이 하락 비슷한 것이 또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PER이 11배, 이때도 PER이 한 11배 정도 되었고 지금도 11배인데,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면 일단 가까운 시기 요때 하락분은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고, 중국의 MSCI 이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과정 중에도 있었지만, 사실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 하락분을 너무도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이런 모습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하락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상승하는 이유 역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락하는 이유가 해소된 것만으로 이만큼 상승했다면 어떻게 보면 조정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해소되고 플러스 어떠한 알파가 있다면 조정일지라도 과거 같은 그렇게 무서운 조정이 아니라 단순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는 매도를 하지는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락 때 요 당시 때 이 분위기와 지금은 저는 다르다. 더하기 알파도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 변동성 지수들도 흔들리고 있어요. 언제든 한번 튀어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조정이 오더라도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뻣뻣하게 계속 오르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써볼게요. 최근에 하락의 이유랑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 당시 하락의 어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무역 갈등이 좀 격화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가 좀 붕괴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어떤 것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다음 MSCI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빠져나가는 이런 외인 자금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 시장에서는 어떤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밸류에이션이 높든 낮든 뭐 이렇게 거의 신경 쓰지 않는데, 하락할 때만 꼭 이유를 찾다가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이렇게 빼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이 정도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보면, 이 상승은 첫 번째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 그리고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통화 정책 혹은 재정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요 수급적인 어떤 구간도 해소됐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다 시총이 이제 적정 수준으로 왔고, 좋은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요것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수를 이야기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수가 힘이 없거나 조정 중일 때는 내 종목 자체가 내 계좌가 준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어떤 모습일지가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 개별 종목 이야기들은 카페에다가 올리고 있으니까요.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상승의 이유에 보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사실 이 뉴스의 플로우를 따라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트럼프를 이 어떤 이런 것들을 맞추질 못했잖아요.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면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변화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게 과거에 이렇게 하락할 때는 상당히 무섭게 나를 세웠었잖아요. 그쵸? 근데 요때는 아주 특이하게 양보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양보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죠. 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고, 그리고 미국산 대두를 구매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기 위해서 또 미국은 하웨이에서 압류했던 통신 장비 주들을 반환함으로써 어떤 좀 완화되는 이런 모습도 나왔고, 그래서 RFHIC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도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10월 1일 관세율 인상을 하기로 되어 있던 거를 2주 연기로 하게 된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신기하다 할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2018년도 예, 말쯤이었잖아요. 그쵸? 그때 진짜 뭐 관세를 하겠어 뭐 이랬는데 진짜 관세를 꽝꽝꽝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좀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이 양보하는 부분도 생겼고, 또 하나는 어떤 최근에 말이 많이 나오는 스몰 딜 리라는 보도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도 있겠죠. 뭐 중간 단계 합의라고도 하겠죠. 이런 기사를 많이 봤을 거예요. 중간 단계 합의를 언급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차피 기술 패권 관련한 것은 아주 긴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될 수는 없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재선에 대한 어떤 시간 자체도 좀 앞당겨지는 이런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것에 비해 시진핑은 사실 뭐 선거도 없고, 그렇죠? 트럼프가 더 여유를 부리는 어떤 순간적인 어떤 모습도 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그러니까 저는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스몰딜,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어떤 합의도 대통령이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0월에 있을 어떤 고위급 회담에서 기대 이하는 거의 기대 이하보다는 기대거나 기대 혹은 기대 이상의 어떤 무언가의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역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어떤 기대치들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 하락이 과거처럼 이렇게 세게 올 것 같진 않다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통화정책, 재정정책이겠죠. 그러니까 재정정책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중국과 유럽에서의 재정과 어떤 통화정책들이 의미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19일 새벽이니까 오늘 밤 새벽이라고 봐야겠죠. 오늘 밤 새벽에 발표될 FOMC도 있죠. 그래서 시장이 불과 한 1, 2주 전만 해도 22bp 정도를 금리 인하할 것이다. 거의 100%로, 거의 100% 가까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꽤 높았고 그 이후로도. 근데 오늘로 보면 이 거의 한 100%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했던 이 시장 기대치들이 한 5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역시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도 기대치를 올려놓는 바람에 적당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별로 그렇게 안 했던 이런 오히려 실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의 기대치들이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7월 FOMC 이후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한 2번 정도 연설을 했는데요. 금리를 추가 인하하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힌트를 줬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이 역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아주 옆에서 트럼프가 이제 옆구리를 찌르기 때문에 언론에서 좀 과하게 좀 기대하는 내용들을 기사화한 부분이, 기대치를 좀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미국의 경기 지표들은 상당히 좋게 나온 부분들이 많아서 좀 걱정도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시장의 기대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리스크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상승하는 이 구간,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하락했던 이런 구간들과 에서 이렇게 반등했던 구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의 이 반등 구간이 과거랑 다른 이유는 저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EPS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EPS가 상향되고 있다. 아주 강력하게 상향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요거를 한번 제가 표를 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면 요 당시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2번 빠졌던 5월, 7, 8월 요 당시 때 보면 코스피가 요 진한 파란색이고요. 이 흐린 색이 PER이에요. 그러니까 PER이 11배가 요 언저리인 건데, PER이 11배 정도에만 근접했을 때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PER이 다시 11배까지 왔으니까 또 코스피도 또 이렇게 하락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달라졌다고 보는데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요 당시 때는 5월 그리고 또 요 당시 때 요럴 때는 기업의 EPS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이걸 한번 보면
한번 보면 이게 보면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코스피 그 진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하는 이 구간이 있었죠. 근데 요때도 요 흐린색 EPS는 계속 하락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반등은 EPS 상승과 같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11배라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PER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PER은 갱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EPS거든요. EPS가 증가하면 PER 11배는 용납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상승이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많이 올랐으면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언제 오겠다 이런 건 알 수는 없겠죠. 알 수 없겠지만 지금 분산도 좀 많아지고 코스피 코스닥에서 분산도 좀 많아지고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연기금이 더 이상 매수할 여력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매수해 놓은 상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면 좀 걱정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9월 달은 악재가 이 FOMC만 잘 건너가면 딱히 악재랄 게 없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어떤 금리 그러니까 FOMC에 대해서 기대치들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목에 해당 실적만 괜찮다면 이번에 혹시 조정이 있더라도 매도할 필요는 없다. 완전 매도할 필요는 없고 뭐 비중은 잠깐 줄여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시장을 떠나거나 뭐 과거처럼 무섭게 하락하는 이런 하락장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EPS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죠? EPS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순이익 있잖아요. 기업의 어떤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EPS라는 것은 한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거겠죠. 한 주당 순이익. 그래서 EPS를 주당 순이익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왜 영업이익을 가지고 얘기 안 하고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EPS 주당 순이익으로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입장입니다. 영업이익과 어떤 순이익 상당히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매출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ROE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ROE는 이의 숫자 조합은 순이익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순이익에서 나오는 것, 이 ROE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당연히 뭐 매출 영업이익 좋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보는 첫 번째가 ROE를 본다면 두 번째가 영업이익률을 보겠죠.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을 보는 것은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ROE라는 것은 실제로 주주들의 돈을 얼마씩 늘려주느냐 아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된 이유는 이 순이익이라는 것이 주가에 가장 밀접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익 전망치 변화율 상위 종목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영업이익률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순이익을 사용했을 때 연간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 순이익 그러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뭐냐면 연간 분기 둘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냐면 코스피 그러니까 시장 벤치마크보다 월 단위로 쪼개서 영업이익률이 상위에 있는 것들과 순이익이 상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해당 종목들을 풀을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수익률을 봤더니 영업이익률을 사용했을 때보다 순이익을 사용했을 때의 초과 수익이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연이든 분기든 둘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뭐 이렇게 쭉 보면 뭐 매출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나오고 순이익도 나오긴 하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매출이 아주 강하게 증가하는 것들을 좋아하겠죠.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데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건 의미 없다라고 보고, 매출이 증가는 아주 강하게 증가하는 이런 회사가 봤더니 영업이익률도 높은 거예요. 이건 경제적 해자가 있다는 거겠죠. 그 말은 이 회사가 이 순이익을 오랫동안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에 일회성으로 순이익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이 순이익이 지금 현재 나오는 순이익이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순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ROE라는 지표를 아주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ROE라는 것과 생뚱맞게 배당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조합에 대한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배당을 많이 줄수록 ROE가 높아지는 이 결과에 대한 것들, 최근에 F를 보면 알 수 있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ROE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영업이익이 뭐 별로라는 건 영업이익을 뭐 등한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야지 그 순이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좀 질문이 많았습니다. 최근 회원분들이 왜 이렇게 ROE를 보는지, 왜 EPS를 많이 얘기하는지, 뭐 그것에 대한 어떤 짧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저희도 조금 이렇게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이렇게 좀 많이 오르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많은데 일단은 저는 조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도망갈 조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EPS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지 그렇지만 이 EPS가 일시적인 것인지는 좀 두고 볼 필요는 있어요. 아직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도 강도로 강하게 EPS가 상승할 때는 대부분 시장이 돌아섰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돌아서고 시클리컬한 어떤 업종들도, 그러니까 소재나 산업재 이런 정도도 같이 상승하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반도체 가격까지 올라주고, 그리고 무역 협상이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내년까지 간다면 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있을 FOMC를 앞두고 많이 좀 문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좀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 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일단 방송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